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거의 다 써가는데? 메쉬 쿠션이랑 썼을 때 궁합이 되게 좋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피부과를 갔는데 진짜 이거는 미친 파우더예요.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최근 업로드된 영상에 제가 미샤 마켓 오픈해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3월 4일 오전 11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많은 셜록이들이 레티놀 앰플은 어느 단계에 쓰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미샤 앰플이 이 정도예요. 생각보다 가볍고 적당한 점성이 있는 수분 앰플 같은 정도? 근데 끈적이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워낙에 건성이다 보니까 일단 패드로 한번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완전 찰방찰방한 요런 토너 타입의 에센스 있죠. 요거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토너인데 요거를 먼저 깔아줍니다. 그래서 속수분을 좀 채워줘요. 요거는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수분이 채워지는 느낌이 나요. 보이시죠? 오늘 진짜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저는 막 2스킨, 3스킨 때려 박아요. 그래서 1차로 이렇게 속건조를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촉촉한 미샤 보라티놀 앰플을 써주는 거예요. 2펌프, 3펌프 정도? 얼굴 전체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펴바른 다음에 흡수를 다 시키고 나면 손끝에서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쫀득해진 느낌이 나요. 그래서 피부가 바르자마자 이렇게 탱글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무엇보다 레티놀을 아침 저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성도 되게 잘 잡았고 이게 10ml다 보니까 쓸 때마다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게 원래 10ml에 38,000원인데 마켓에서는 개당 만원대 후반까지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킨 로션 딱 요만큼 얼굴 전체 이렇게 감싸듯이 발라줄게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로션을 바르는 이유는 그냥 앰플까지만 사용하면 살짝 찐득한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깔았을 때 때처럼 밀리거나 뭉치더라고요. 그럴 때 로션을 얇게 한 겹 깔아주면 이렇게 만졌을 때 느껴지는 찐득한 느낌이 한번 풀려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좀 잘 먹더라고요. 이거 거의 다 써가는데? 오, 됐다. 나온다. 저도 지금 쟁여놓은 게 몇 개 없어가지고 빨리 사야 되는데 우리 셜록이도 계속 아드망 써앰플 마켓 언제 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직 저도 몰라요. 계속 아드망 쪽에 물어보고는 있는데 일정이 빠르게 조율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야 돼요. 제가 영상에서는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힌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 요거를 진짜 잘 썼거든요. 요게 메쉬인데도 컨트롤하기 쉬운 쿠션이어가지고 그냥 진짜 빠르게 팍팍팍팍 바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한 통을 비우고 새 거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21호 아이보리 컬러를 쓰는데 이게 다른 21호 컬러들보다 좀 노랗더라고요. 요게 힌스 21호고요. 요게 에스쁘아 빌베벳 22호거든요. 근데 에스쁘아가 훨씬 더 밝고 상아빛이 돌죠. 한 단계 더 밝은 컬러를 써봤는데 또 그건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힌스 쿠션의 노란기는 또 잡아주면서 아주 살짝만 화사한 느낌을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럴 때쯤 제가 이거를 구매해서 써봤는데 슈크 트랜스페어런트 컬러 코레팅 베이스고요. 페일 레몬 밀크라는 컬러예요. 이게 톤업 베이스인데 밝은 레몬빛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르자마자 노란기를 싹 잡아주면서 피부가 살짝 뽀해 보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기가 바른 쪽이고 여기가 안 바른 쪽인데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건성인 제가 썼을 때도 너무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피부가 답답하고 쪼이고 건조한 느낌이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밝혀주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진짜 소량만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펴발라줍니다. 제가 앞볼이 플랫한 편이어가지고 여기를 꼭 밝혀줘요. 여기에 입체감 넣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보이시죠? 여기만 지금 확 밝아졌죠? 요거를 소량만 발라주면 야매로 살짝 차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발라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내장 퍼프보다 메쉬 쿠션 쓸 때 이 퍼프랑 조합이 진짜 괜찮아요. 필리밀리 매끈 밀착 퍼프거든요? 요게 5개 벌크로 판매되는데 가격도 괜찮고 메쉬 쿠션이랑 썼을 때 궁합이 되게 좋아요. 메쉬 쿠션의 밀착력을 이 퍼프가 더 높여주는 느낌? 그리고 보시다시피 퍼프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오늘 새 거를 뜯은 거다 보니까 여기 플레이트의 양을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깔아줍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이 매트 쿠션이라 그래가지고 출시됐을 때는 손이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매트하지는 않더라고요. 은은하게 광도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와 같은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저처럼 기초를 촉촉하게 한 다음에 베이스를 깔아주실 텐데 그럴 때는 살짝 광나는 느낌? 세미글로우까지는 표현이 되더라고요. 플레이트의 양을 좀 덜어놨잖아요. 이 잔량으로 코 부분을 커버해줍니다. 좀 더 완벽하게 코 모공을 커버하고 싶다면 이렇게 모가 촘촘하면서 사선 커팅된 브러쉬 있잖아요. 요거를 진짜 소량 묻혀가지고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
코뿐만 아니라 저는 나비존에도 모공이 좀 있어가지고 촘촘하게 모공을 채워줍니다. 요거는 비오브 브러쉬인데 모공 채울 때 진짜 좋아요. 이렇게 쿠션까지 다 발라줬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피부 전체 붉은기도 한번 잡아주고 스팟들도 가려줘요. 제가 그래도 이런 스팟들이 많이 없었는데 연초에 피부에 편평사막이랑 점을 제거를 하려고 레이저를 받았었어요. 아까 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편평사마귀가 제거는 됐는데 레이저를 받은 다음에 계속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점 뺀 부분 주변에도 진짜 트러블이 미친 듯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피부과를 갔는데 레이저 알러지 반응? 레이저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받아봤어야 알지. 안 받으니까 내가 레이저 부작용이 있는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도 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장기간 바르면 피부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가지고 진짜 뻥안 치고 레티놀이랑 PDRN이랑 자는 동안 계속 콜라겐팩 붙여주고 그렇게 꾸준하게 거의 한 달 넘게 관리를 해주니까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저는 제 피부가 민감하다, 예민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레이저 부작용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나도 참 난 게 피부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다가도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아 이거 기록해야지 하고 꾸준하게 제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면서 계속 기록을 해줬거든요. 기록이 남다 보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식습관이랑 생활습관 정말 중요하지만 화장품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겟레디 찍으면서 근황 얘기, 뭐 요즘 어떻게 사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집 아니면 운동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가가지고 뼈고추천용 찍고 오고 그 외에는 뭐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에피소드 같은 게 없었는데 연초에 아주 그냥 부작용으로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셜록이들이 이거 어떻게 쓰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내 코다, 요거는 나만의 압구정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데이지크 무드블러 립펜스 무드 코코아인데요. 제가 이거를 코 쉐딩용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저는 중안부를 짧게 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콧볼이 넓다 보니까 콧대가 얄쌍해 보이게 만드는 게 제 추구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1차 디자인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에 일단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콧대 넓이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는 데까지가 내 콧대다. 그리고 눈썹 앞머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줘요. 그리고 이 코 밑부분 여기에도 그림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여기를 쭉 일직선으로 뻗는 느낌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중앙을 한번 쳐줘요. 그러면 코가 조금 짧아 보이거든요. 인중에도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해주는 거죠. 이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뻑뻑하지가 않아요. 스틱 쉐딩 써보고 싶은데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잘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막 10개, 20개 쟁여놓고 쓰겠어요. 이게 1차 코 쉐딩이에요. 제가 또 잘 쓰는 파우더가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랑 샬롯틸버리 파우더인데 우선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유분기만 가져가고 피부 자체를 건조하게 푸석하게 만들어 보이지 않는 파우더예요. 제가 건성이지만 들러붙는 느낌이 싫어서 사계절 내내 파우더를 쓰거든요. 데코르테 파우더 같은 경우는 뭐가 풍성하고 넓고 약간 호돌호돌한 파우더 브러쉬 있죠. 뚜껑이 좀 덜어가지고 브러쉬 전체 묻혀주고 털어주고 전체 묻혀주고 털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입자리 더 곱게 쪼개가지고 브러쉬 안에 들어가거든요.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다각도로 돌려보면 여기 광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것만 살짝 죽여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터치해주는 느낌으로 파우더 바른 부분은 광이 안 돌고 파우더 바르지 않은 부분만 지금 광이 돌죠. 그리고 샬롯틸버리 파우더 들어가기 전에 이 푸딩파 뭘로 바르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치크에 바를 때는 손이 제일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치크에 바르실 거면 파우더 바르기 전에 딱 요맘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파우더를 바르고 푸딩팟을 바르면 이미 인위적으로 내가 뽀송하게 만든 상태에서 푸딩팟을 얹다 보니까 파우더 입자랑 푸딩팟 입자랑 얼기설기 뭉쳐가지고 좀 예쁘게 표현되지가 않더라고요. 푸딩팟에 손이 덜어가지고 양 조절을 조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치크에 발라주는 거예요. 일단 푸딩팟이 지나간 자리는 뽀송해져요. 컬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위드아웃 컬러 발라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푸딩팝 바른 부분만 바로 뽀송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쪽은 광이 도는데 푸딩팝 바른 부분은 뽀송뽀송하죠. 위드아웃 오랜만에 치크로 바르는데 역시 이쁘네요. 그 다음에 샬롯틸버리 파우더가 들어가요. 모공 블러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엄청 입자가 곱고 가벼운 느낌의 파우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굴 전체 바르면 피부가 좀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만 발라줘요. 이것도 비우고 브러쉬인데 사선 커팅이 돼 있으면서 뭐가 촘촘한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게 또 모공을 잘 가려주거든요. 충분히 덜어준 다음에 가장 모공이 신경 쓰이는 나비존 위주로 발라줍니다. 와, 바로 뽀송해지는 거 보여요? 이랬는데 요래됐거든요. 진짜 뽀송해 보이죠? 진짜 이거는 미친 파우더예요. 완전 뽀송뽀송해졌죠? 피부가 완전 깃털 같아 보이죠? 그리고 섀도우 빠르게 바를게요. 제가 철록이들한테 진짜 소개해주고 싶은 팔레트가 있는데 이게 5월에 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장담하는 게요, 이 팔레트 소개해드리면 정말 다 사실 거예요. 저처럼 팔레트 취향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좋아하실걸요. 일상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운동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제가 뭐 주기적으로 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무언가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언어를 하나 더 배워볼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가 운동도 계속 필라테스만 하다가 PT도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그리고 올해는 파워플레이트라는 새로운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나 봐요. 제가 또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솔로기들에게 공유하도록 할게요. 2차 쉐딩은 롬앤 제품을 써줄 건데, 먼저 볼륨어 있죠? 무펄 하이라이터. 이걸로 어디를 터치를 해주냐? 팔자주름 발라주고, 그리고 눈 앞머리, 여기에 유분기를 꼭 없애줘야 돼요. 하이라이터를 또 바를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이라이터 바를 구간에 무펄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밑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좀 더 코가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눈썹이 되게 까맣고 숱이 많아가지고 상시적으로 브로우카라를 써주거든요. 요거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브로우카라. 제 최애가 밀크티 컬러거든요. 이거는 진짜 세일할 때마다 두세 개씩 쟁여놓고 씁니다. 붉은기 없는 밀키한 브라운 컬러인데 눈썹 한 올 한 올 컬러링도 잘 되고 유지력이 진짜 좋아요. 여기가 브로우카라 한쪽이고 여기가 브로우카라 하지 않은 쪽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저처럼 눈썹 숱 많고 까마신 분들 꼭 밀크티를 써주세요. 인상이 바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화장하기 귀찮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크림만 바르고 이거는 꼭 해줍니다. 코 쉐딩을 하다 말았네? 나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이거랑 요거랑 섞어가지고 한 번 더 조각을 내줄 거예요. 스틱 타입 쉐딩을 1차로 잡고 그 다음에 가루 타입으로 2차로 잡아주면, 요즘에 쉐딩 타투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애교살 조합인데, 노베브 언더아이 컨실러로 애교살 부분을 잡아줘요. 살짝 블렌딩을 해주고, 제가 코코초 영상을 보다가 이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샀거든요. 투쿠포스쿨 트임 라이너인데 컬러가 새로 나왔어요. 허밍이라는 컬러인데 이거 완전 복숭아 재질인 거예요. 이거를 애교살에 발라주니까 진짜 예뻐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꼭 써줍니다. 이거 발라주면 애교살이 뽀용한 복숭아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그리고 홀리카홀리카의 애프리콧 듀라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거든요. 진짜 예쁘죠? 샴페인 피치빛이거든요. 이거를 애교살에 발라줘요. 진짜 예뻐요. 딱 여기까지만 발라주세요. 노베브 듀얼 아이라이너 샌드 브라운 컬러인데 이거 제가 노베브 아이라이너 중에서 계속 쟁여두고 쓰는 거거든요. 붉은기 없는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힘 살짝 빼고 이렇게 그려주면 애교살 그림자 넣기도 좋고요. 그리고 삼각존 채워주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또 붓펜 라이너가 있잖아요. 붓펜 라이너가 조금 더 투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눈꼬리에 살짝 발라줍니다. 이제 입술을 발라봅시다. 입술도 푸딩팟을 발라줄 건데 그 전에 립 펜슬로 가이드를 먼저 잡아줄게요. AOU 립 펜슬의 오버라는 컬러입니다. 진짜 내 입술 같은 컬러거든요. 저는 입술선이 또렷한 편이어서 립 펜슬로 한번 커버를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딥현에 브러쉬가 있어서 살짝 블렌딩 해줍니다. 그리고 베이스 립은 푸딩팟 위드아웃 발라줄 건데 이런 핑거팁 브러쉬 있잖아요. 입술 주름도 잘 메꿔주고 훨씬 더 매끄럽게 발리더라고요. 진짜 위드아웃 이쁘다. 이렇게만 바르면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 3D 볼륨ing 글로스 바닐라 70 이 컬러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거를 더 발라줄게요. 아, 너무 예뻐. 입술 중앙에 발라주고 살짝 블렌딩.
지금은 조금 멀물 복숭아 느낌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컬러를 더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발라줘요. 에스쁘아 꾸띠르 립 틴트 글레이즈 핑키 로우키.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멀물 복숭아 컬러인데 이거는 틴트로 나온 거다 보니까 B보다는 조금 더 색감이 느껴져요. 이거 리뉴얼된 것도 제가 샀는데 차 안에다가 둬가지고 불가피하게 구버전에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컬러를 조금 더 입혀줘도 돼요. 확실히 색감이 더 잘 보이시죠? 아까 애교살에 발랐던 애프리콧 듀 있잖아요. 이거를 코 쪽에 하이라이터로 발라줄게요. 오,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메이크업을 다 하긴 했는데 살짝 유분기가 올라온 부분만 데코르테 파우더로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롬앤 쉐딩 이 두 가지 컬러, 아까 붓펜 아이라이너 그린 부분 눈에다가 줄을 그은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스머징까지. 그래서 우리 셜록이들이 댓글로 많이 물어봐줬던 제품들 사용법부터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색조 제품들까지 다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저 이거 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제품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 하나로 되세요. 안녕.